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84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설 16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민법 제324조 2항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유치권자의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권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치권에 대한 저의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주택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일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Q&A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의 내용과 관련된 민법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Q&A 형식으로 일단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보시면 이러한 행위는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으로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그것을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번 강의와 관련된 민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24조 2항 단서 조항에는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4조를 보시겠습니다. 1항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2항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그 단서 조항에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채무자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이나 대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유치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3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존 행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존 행위란 그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판결에서는 민법 제324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 제324조의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판결 요지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판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사업자가 주택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주택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보존을 위해서 목적물을 사용하든지 간에 사용이익, 차임이 발생하는데, 이 차임을 가지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16번째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치권의 선관 의무, 그러니까 민법 제3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치권의 선관 의무 중에서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에 대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유치권 제28강에서도 유치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린 유치권과 관련된 이론 강의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강의 목차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 해설 강의 목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16번째 강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